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권입니다. 오늘 모처럼 좀 쉬네요. 네네. 주시장이요. 네. 네, 미국 시장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이머징 마켓 전체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조금 흔들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도 좀 마이너스로 네. 나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 7, 8일 연속 샀는데 오늘은 아침에 한 200억. 좀 별거 아니라고 봤는데요. 네. 지금도 걱정은 안 하는데 오늘 그래도 500억 매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약간 겁나. 네네. 네, 시장 좀 확인해 주세요. 뭐 매도에 대한 금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반등에 대한 쪽이 이제 거의 이제 목에 찼다. 작년 이제 그 4월부터 이제 시작된 그 조정의 그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에서 이제 그 추세대 상단부까지 이제 거의 도착을 했기 그게 때문에. 뭐 200일선이야? 100몇십일 선이야? 저기 뭐야? 지금 쭉 그은 선이 지금 이제 추세대 상단부. 깜짝 놀랐네. 무슨 선이 네네. 직선인가 해서. 네, 직선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아야 될 자리 정도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혹시 그건 저게 보셔야 될것 200일선이에요? 같습니다. 200일선은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던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1선에서 정확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래 121선. 121선에서 이제 저항이 그러니까 진행되고 계속 거기 있는 맞았던 상황인데요. 선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네네. 뭐 중간에 넘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이 부분에서에 대한 저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에 대한 폭은 생각보다 거래소가 뭐 1% 정도 하락이니까 네네. 뭐 그 생각보다는 좀 낙폭에 대한 쪽이 진행되는 상황.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쪽이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매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거래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하락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네. 흐름은 코스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흐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이 상당히 견조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네. 시장에 대한 쪽은 네. 상대적으로 좀 셌었기 때문에 조정에 네. 대한 쪽이 좀 동반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징적으로 뭐 여전히 순환매에 네. 대한 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소외됐었는데 네. 자동차주들에 대한 반등에 네. 대한 쪽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봤자 그리고 1%.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뭐 테마성에 대한 흐름들, 네. 사이버 테러 방지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급등이라든가 이름만 하는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파수? 파수닷컴. 100% 파수닷컴이 그 파수가 100% 아니죠. 파수닷컴 같은 경우가 100%가 아닌. 지금 뭐 상한가까지 이제 100% 는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 40% 쪽이. 좋은 회사네. 낙폭과대 뭐 파수닷컴도 낙폭과대에 대한 흐름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파수닷컴이 사이버 트랩 방지법이 된다고 해서 당장 수혜를 보는 건 없죠.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다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그것도 흐름들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법을 또 만든다라고. 진짜로? 예. 그렇게 이제 다음 국회에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처리하자. 마지막 이제 19대 국회 또 이제 마지막 임시국회 열어서 또 처리하자. 다들 국회 네네. 선거하고 난리 나는데 무슨 국회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열어서 하자. 사이버 테러 방지? 네, 사이버 테러 방지법하고 이제 경제 활성화법 이렇게. 파수닷컴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파수닷컴은 문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죠. 아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출신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출신이 삼성 SD. 그렇죠. 네네. 작년에 그걸로 한참 관심 있었는데 네. 주시장 그다음에 재미가 없었어요. 삼성 그래서 SDS 오히려- 출신이고 제가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못 맞게 뭐 그런 거 하는 거로 제가 네네. 있었는데 저희는 작년에 그거보다는 그게 삼성이나 해갖고 앞으로 네. 보안이 중요해지고 네. 인터넷 뱅크 되면 좋아질 거라고 막 전 생각했고 레포트도 네. 그렇게 나왔는데 주가는 매롱됐었잖아요. 매롱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뭐 테러 방지법 이런 것과 관련돼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보안들에 대한 네. 이슈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하여튼 그 파스데컴을 설치하면 예. 화면 캡처도 안 된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화면 캡처도 안 되는데 개인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을 오히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아는 친구가 식당 나잖아요. 네. 가봤잖아요. 네네네. 상암동에서. 네. 그 근처에 있나 봐요, 회사가요. 네. 그 사장님 자주 온다는데? 네, 한번 파스닷컴. 만나봐야겠어요. 그래서 탐방 한번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친구 잘한다고 제 후배가 잘한다더라고요. 그 사장을. 그건 그렇고요. 시장 자체가 큰 재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고요.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포스코도 좀 쉬네. 오늘 철강석 가격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네네. 포스코의 철강석 있죠. 오리지널 철강석이요. 네. 그러니까 철강석이 오늘 하루에 20%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런 관련주들도 들썩들썩 하는데 포스코도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동안 또 쉴 수도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잠시 후에 네. 우리 또 이슈 하는 시간에 그 얘기도 철강석 얘기도 해드리도록 했고요. 바로 다음 코너 베스트 전문가 코너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도 돌릴 건데요. 철강석 얘기도 좀 해볼까요? 철광석 네. 가격이 20% 네. 가까이 급등을 했죠. 네네. 중국 양회가 끝나고 나서 네. 양회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정 적자 편성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집행에 대한 쪽을 그동안에 이제 그 서방 언론에서 많이 지목되어 왔던 것들이 뭐였냐면 중국이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에 대한 쪽을 난개발을 하고 있다. 네네.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을 해서 뭐 일부 이 삼선 도시 뭐 같은 경우는 도시는 지어졌는데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렇죠. 아파트하고 건물만 횡하게 있는 네. 이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꾸 이제 방영을 해줬었는데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네. 지금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쪽을 확대해서 네.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기대감에 대한 쪽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쪽 6.5%에서 6.5%로 낮출 거라고 봤는데 6.5%에서 7%.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네. 좋은 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네. 철광석 가격이 20% 급등, 또한 네. 유가도 어제 또 5% 급등, 뭐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또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에서는 네. 뭐 포스코에 대한 뭐 플러스권 뭐 이런 쪽에 대한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쪽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네. 논점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네. 또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외국인이 네. 또 600 넘으니까 야 외국인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제 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인데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머리 엄청 아프거든요. 제가 몇 가지 뭐 기사를 좀 확인하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핵심 오늘 요즘 보면 영어 공부도 잘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CNBC 한번 확인해드리겠는데 이런 거 보면 제가 대충 보여드리면 그냥 제목만 보시면 느낌이 딱 와요. 제목 보는 건 이거 뭐 초등학교들 다 아는 단어야. 이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다. What happened? 뭔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coming to an end. 뭐야? 세상이 끝나가는 거냐? 뭐냐? 이런 헷갈린다는 얘기야. 지금 영어 자체가요. 이게 뭐냐면 3주 전만 하더라도 지금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예?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딱 나와요. 네네. 딱 보세요. Just a couple of weeks ago. 딱 2주 전만 하더라도, 예? 제가 아는 영어 수준은, 영어는 어떤 영어냐면요. 예전에 우리 그 컬투쇼 있죠? 네. 컬투쇼가 영어 강의하는 거를 엄청 쓴 적 있었잖아. 무슨 프로였지? 미친 소. 네, 미친 소 수준 영어만 알면 돼요. 예? 네. 딱 2주 전만 하더라도, The world was it. 세상이 끝나간 줄 알았다는 얘기야. 예? 왜냐하면 세상 지금 시장은 크래시니까 완전 망할 것 같고, 예? 모든 것은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지금 뭐냐면 또 it looks like the world is safe again. 세상은 또 안전한 징으로 왔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벌어졌느냐? 예? 딱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가 뭐냐면 이거 지금 하나 좀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소통하는 방송 이걸 먼저 찍어드리고요.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 들으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 얘기하신 대로 6.5에서 7 정도 얘기를 하고 뭐 구조조정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을 수 있다 없다는 상관없이 6.5에서 7% 간다. 그리고 공급 사이드에 구조조정하고 그러니까 경제도 계속 유지돼야 되니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가도 어떻게 됐건 간에 바닥에서 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어찌 됐건 2주 만에 딱 40%가 반등했거든요. 그렇잖아요. 25, 6에서 40을 갔잖아요, 오늘요. 브렌트가 40을 찍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40%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가 첫 번째 논리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도 많아요. 여전히 JP모건 같은 데는 박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요. 골드만삭스는 무슨 소리냐? 예? 골드만삭스 이거 된다는 얘기, 하는 얘기예요. 다만 골드만삭스도 철강석 가격이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이 2년 만에 최고치로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로 플러스로 반전된 건 11월 이후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그 전에 계속 얘기드렸죠. 이머징 마켓 관련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템플턴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블랙락도 얘기했고요. 네.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 핑코는 뭐라 그랬어요? 10년 만에 트레이드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10년 만에 트레이드. 제가 오늘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30년 만에 추이 몇십 년 만에 그런 추이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또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전 골드만삭스가 또 이런 얘기하는 건 또 처음 들었어요. 요즘 말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이것도 제목 보면 알아. 이 요소도 이거 좀 써먹어 어디 가서. 네. 골드만삭스 sees best time. 핑코가 디케이드 그랬잖아요. 10년 만에
베스트 타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에이 무식한 놈들아 그러는 거야. 뭐라 그래? 2 decades. 20년 만에 최고의 기회. 뭐? S&P500 코랄 기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되게 자극적인 거지만 자기네들 의지를 표현하는 거지. 이게 20년 만인지 30년 만인지 뭔 차이야. 네. 그렇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선물을 이제 콜을 사라는 건데 이걸 뭐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계속해서 그 이머징 마켓이나 관련된 거 여러 번 그 자주 월요일마다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또 어디로 없어서 이것도 어디로 없어졌냐. 이것도 잘못 적혔는데 조금 더 찾아드릴게요. 시장에 보면 이머징 마켓의 ETF가 있죠. 이머징 마켓 ETF가 23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네. 23억 달러 보면 2년 만에 최고치 한 방에 들어왔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핫한 거는 어저께 이 교수도 보여줬죠. 브라질 보여주고 또 대만도 보여줬죠. 브라질 지금 가장 핫한 나라가 브라질이라는 아르헨티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왜? 마찬가지죠. 시장이 뭐 아르헨티나는 지난주에 결국 합의 봤잖아요. 네네. 원금의 75%로 까기로 끝냈잖아요. 그 엘리엇 형님이 가서 해결해 봤잖아요. 합의 봤잖아요. 대표로 그래서 사인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해결책이 모색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돼갖고 시장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FNC 엔터가 네. 한참 말이 많았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말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AOA가 한참 뜨고 있는데 네. 왜 정산을 안 해줬을까? 정산을 안 해줬을까?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AOA 그룹 이제 AOA 있죠. 3년 만에 이제 정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설현? 아니 한이 그렇죠. 뭐야? 한이. 설현 아니야? 철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AOA가 이제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초화도 떴고, 그다음에 지민이도 뭐 나름대로, 그다음에 뭐 설현, 네. 이렇게 떴는데, 네. AOA 한이는 딴 데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3년 만에 이제 정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 그 FNC 엔터가 매년 정산을 해왔는데. 네. 지금 오른쪽 여자가 설현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 네. 설현이라고 맞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 이제 멤버에게 돌아간다. 그 동안에 이제 뭐 정산을 했다 안 했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이랬어, 걔네들. 그래서 이제 FNC 엔터에 대해서 네. 말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FNC 엔터가 언제 이제 중국 최대 민영 수닝그룹과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쪽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재석이 형 갖고 있잖아요. 합자법인이 상해 홍수 문화 뭐 어쩌고 전파 유한 회사에 네. 대한 쪽을 설립을 했고 네. 수닝이 51%, 네. 그 다음에 이제 FNC 엔터가 49%에 대한 지분을 이제 대기로 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중국 비즈니스를 FNC 엔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수닝하고 전략적 논의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콘서트 60% 이제 확대를 기대한다. 왜냐하면은 AOA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남자 그 그룹 FNC 이제 남자 그룹들 그리고 소속 배우의 드라마 진출에 대한 성과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FNC 엔터도 이 중국 쪽 지분에 대한 쪽, 그 FT 아일랜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CN블루 이런 쪽에 대한 중화권 콘서트에 대한 이제 수입에 대한 확대 그리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대한 진출에 대한 뭐 수입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가 링크 깨졌었다는 링크 다시 네. 찾았거든요. 네, 블룸버그에서 나온 링크거든요. 네네. 이머징 마켓 ETF, 에셋, 솔지, 2.3 빌리언, most in almost 2 years. 2년 만에 최대치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조금 올라가 떨어지고 저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다만 지금 핵심은 어디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망했던 나라, 거의 망했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어디?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예? 그런 쪽에 관심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시장의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것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어떤 거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OTP 카드 다 하나씩은 그 OTP 저기 은행 거래했다는 거, 조그만 은행 거. 거래할 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것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네. 사실 불편한데 이게 스마트 OPT가 왜 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스마트 OTP라고 해갖고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비대면 쪽에 대한 계좌까지도 개설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게 되면은 생체 인증, 네. 그 비대면 인증 시장에 대한 르네상스가 열린다. 이제 인증 네. 기업들에 네. 대한 쪽들에 대한 쪽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홍채 인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그 네.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네. 안 그래도 지문 인식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은행들이 이제 그 앞으로 점포를 이제 계속해서 줄여나가겠죠. 점점점.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인터넷 금액 거래액에 대한 쪽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이제 은행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네. 이제 이런 쪽이 될 텐데 인증 시장이 먼저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단말기가 이제 더 많이 이제 팔려야 될 거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인증과 관련돼서 코나이, 크루셜텍, 슈프리마, 뭐 미래테크놀로지 이런 쪽들에 대한 쪽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크루셜텍과 슈프리마가 그나마 이제 가장 이쪽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인증 르네상스, 그러니까 비대면 시장에 대한 그 비대면 인증에 대한 쪽이 네. 점점점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이런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늘 수밖에 없고 중요한 네. 거는 이런 수요에 대한 쪽이 이제 중국 쪽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 단말기 그 지문 인식에 대한 쪽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까지 이제 확산되고 중국 스마트폰에서 네. 채택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과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갤럭시 S7이나 G5 출시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면 네. 그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보면 쟤네들이 올라요. 면세점. 면세점이 올라요. 네. 호텔 호텔 신라 현대산업. 호텔 올라가고요. 또 누구니 하나 갤러리아도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신세계도 강남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는데요.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게 올라가는 게 맞는지. 그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워낙 많이 떨어져 올라가는 거 박수 친다 이거예요. 그건 내 인정. 그렇지만 그거 면세점의 요번에 규정 바뀐다는 거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그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제 의견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다 의견을 쓰시면 돼요. 그 누가 그거 제가 쓴 게 아니라 100% 제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앵커 레포트죠. 요즘 앵커 레포트 너무 좋아.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냐? 네. 그 면세점이 뭐가 문제냐면요. 작년에 이제 2개가 뺏겼잖아요. 뭐가 뺏겼어요? 롯데 월드 뺏겼죠. 롯데 월드점 뺏겼죠. 그리고 워커를 SK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SK 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저기가 두산에서 인수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월 중순까지 한다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법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잠실 롯데는요, 5월 중에 없애게 돼 있어요. 상반기에 끝내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뺏어간 놈이 누구야? 신세계가 뺏어갔죠. 두산이 뺏어갔죠. 물론 신규도 되지만 어떻게 새로 생긴 거예요. 두산이 들어갔죠. 두산은 그 아드님이 이번에 4세 경영이 받았다고 또 칭송잔치 두산이 들어갔죠. 하나가 들어갔죠. 그 현대산업이 호텔신랑 손잡고 들어갈게. 4개가 새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딱 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하면 말은 취소. 5년 하니까 짜증 나니까 로비를 했나 봐요. 10년 해달라. 10년 해달라. 10년 해달라 그랬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워낙은 7월에 돼 있었거든요. 7월에 개정 여부가 있는데요. 슬슬 이제 바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몇 명에서 입법을 했어. 10년을 바뀌어달라. 그래갖고 나 관세청장이 한마디 기자간담회 하고 어저께 차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땡겨서 바로 16일 날 다음 주에 공청회하고 3월 말까지 해서 확정을 하는 건데 되면 이제 관세법이 바뀌어야 돼요. 관세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지금 한 22개 정도 돼요. 다 합해서 22개 됐는데 문제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면허 기한은 5년에서 10년만 얘기했는데 5년에서 10년만 얘기하는데 그게 좀 심하잖아요. 너무 한쪽만 도와주는 거 같잖아. 그게 여러 많이 숨어 있는 얘기가 보면 면세점 추가형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면허 기간 5년에서 10년만 이슈인데 전 그건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세점은 추가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가형.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딱 찍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허 수수료가 지금 100원을 팔면 그러니까 1억을 팔면 얼마야? 1억, 10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5만 원인 거 1억 팔면 0.05%를 돈 내야 되는데 최소 10배에서 20배 되자는 얘기. 특허 수수료. 이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돈을 더 내라. 수수료 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달 일정은 이번에 확정안이 발표되는 거가 되겠는데요. 확정된 거냐? 절대 확정된 게 아니겠고요. 좀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5년에서 1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또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동시에 자동갱신제를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요. 자동갱신제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너 계속 해먹으라는 얘기죠. 영원히 계속 해먹으라. 영원히 계속.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는 게 영원히 계속 해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다 로비하는 거겠죠.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각 입장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기존 5년에서 10년 되면 기존 면세점 업체 및 작년 신규 업체는 호재죠. 그죠? 네. 면세점이 확대되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왜 이번에 7월에 하려는 거를 지금 3월로 땡기냐에 대해서 말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결국 그래서 롯데가 바로 신청해서 롯데월드를 살리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어요. 롯데월드를 살리는 법이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SK는 지금 이미 이거 그 점포로 그거를 이미 거의 문 닫았고 지금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SK는 두산에서 그걸 인수해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SK는 인천공항을 노린다는 얘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최고 이번에 3월까지 해서 이게 확정되면 최고의 수요는 롯데입니다. 롯데. 예, 그게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특허 수수료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10배에서 20배 얘기하는 건데, 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올라가는 것들이 잘 될까? 이 부분은 냉정한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의견도 필요 없고, 이성훈 교수 의견도 필요 없고, 증권사 의견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잘 될지 안 될지는요. 이 면세점은요, 모든 일일 매출이 어디로 자동 전산도로 떨어지는지 아세요? 어디로 떨어져? 관세청으로 떨어지죠. 왜냐면 관세청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전격 단독 공개 들어갑니다. 단독 공개. 관세청 집계요.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하루 매출이 1억 2,500만 원. 12월 기준입니다. 1억 2,500만 원이면요. 임대료도 안 나오죠. 장사 하나도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도 돼요. 갤러리아 면세점 63점. 이게 그 63빌딩에 있는 건데요. 1억 7,500만 원. 이것도 장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뭐냐면, 63빌딩에 외국인 누가 가? 그 전태적으로 버스 아니면 안 가죠. 거기는 교통도 안 좋고, 지하철에서 내려도 한참 버스 타야 되고, 위치가 좋은 데가 절대 아니거든요. 용산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용산을 볼 게 뭐 있어, 솔직히. 외국인이 스스로 가지 않으면 쉽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겠고요. SM 면세점 있죠? 이거는 네. 아직 제대로 안 했어요. 테스트 오픈했는데 약 5천만 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가 사업 면세점 사업 면세점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네에 가서 동네 그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워낙 법적으로 보면. 중국의 관광객 유입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호텔 신라는 중립이다, 중립이고. 왜냐면 두 군 다 해당되죠. 그렇지만 무서운 거는 혼자 롯데가 있을 때 없을 때는 짜증나죠. 하여튼 근데 뭐 중립이라고 보면 될까. 이건 오타가 났는데 롯데 백화점이 아니라 호텔 롯데입니다. 롯데. 그 면세점은요, 누구 소유냐면, 백화점은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오타고요. 호텔 롯데가 갖고 있어요. 호텔 롯데. 그래서 호텔 롯데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장 추진하면 이게 되면 호텔 롯데에는 호재가 되겠죠. 백화점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러니까 롯데 쇼핑은 상관없고 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롯데 면세점만 있죠. 면세점. 롯데 면세점이 호텔 롯데로 가서 주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100% 있죠. 100% 일본 사람이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한민국 호텔 그 롯데 쇼핑은 별로 상관없는 거로는 알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네. 그 면세점 업체에 대한 쪽이 그럴 거면 뭐하러 지난번에 그 제안해갖고 면허세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걸 왜 모르겠어. 참 이승원 네. 교수 순하네. 네. 롯데그룹이 당연히 네. 절대 뺏길 일이 없다 생각했겠지. 네, 네, 네. 근데 작년에 저 문제가 개 난리를 쳤잖아. 네네. 날쳤고 어저께도 또 해갖고 그 큰 어르신 이제 네. 롯데제가서 뭐 등기사도 그만뒀다며. 네네. 어쩜 좋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면세점 두 곳 더 들어오고. 네. 면세점이 두 곳이 더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사후 면세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면. 네. 그 면세점에 물건 파는 애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세점에다 물건 파는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물건 파는 쪽 같은 경우도 그 매장별로 이렇게 또 유지시켜 주려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 자산증가님 네. 정확히 쓰였어요. 면세점 오픈 날짜 보고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관세청에서 하루 평균 매출로 잡은 거예요.
관세청이요. 제 의견이 하나도 여기 들어간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관세청의 하루 평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네네. 저는 이런 데 가보거든요. 네네. 지난번 용산도 가보고, 네. 제가 63필드 안 가봐요. 용산 가봤거든요. 네. 팔이 날립니다. 네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다가 사후면세점까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뭐 GS도, 왜냐면은 비즈니스 호텔 앞에 편의점들이 대박이거든요, 지금. 당연하죠. 예, 중국인들 오는 그 중국인들이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일단은 편의점에 들려서 뭐 하나씩 다 사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편의점들이 대박인데 거기서 사후면세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 예. 그건 자기가 좀 약간 오해인데, 거기는 단가가 잘 안 나와. 안 나와도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거 있죠. 화장품 세트 있죠. 세트 화장품 세트 갖다 놓고 30만 원씩 파는 거죠. 할 수 있죠. 예, 그런 거 그럴 수 갖다 있죠. 놓고 파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막 대박 할인 행사 뭐 하나 더 드려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사시면은 뭐 음료수 드리고 뭐 드리고 뭐 드려요. 이러면은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1+1. 예, 그런 거 1+2도 주지 뭐. 거기다가 뭐 거기다 CEO 밥도 하나 준다 그러고. 뭐 CJ 영이라든가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왓슨 이런 거. 예, GS 왓슨스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사후면세점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네. 다만 이제 거기 납품하는 쪽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니까 네.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세청 자료라는 거. 그리고 저는 딱 그 백화점은 저기 63필드는 안 가봤지만 저기 가봤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터 시간입니다. 오늘 리포터 어떤 거 좀 볼까요? 네, 4차 산업과 반도체 요거를 좀 4차 산업? 네네. 4차 산업 뭐야? AI인데? 네, AI 뭐 그 이쪽인데 얘기야? 예. 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마다 난리 났더만. 뭐요? 또 슈미티 형님 오시니까. 예, 그 구글 또 네. 보시니까. 슈미티 형님이랑 우리 과학기술부라 그래? 미래과학부라 그래? 이름도 네네. 맨날 바뀌어. 거기 장관님 2명이서 그냥 호텔, 패러다이스 호텔에서 딱 VIP실에 앉아서 같이 차 마시면서 커피 마셔서 바둑 보신댔잖아, 내가. 네네. 근데 바둑을, 슈미티 형님 바둑을 알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알파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보겠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한번 제기가 됐었죠. 저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제기가 됐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정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57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네. 교보에서 작성을 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CPS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산업에 대한 이제 좀 발전 속도에 대한 쪽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PC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스마트폰 성장률에 대한 쪽도 둔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서 그러나 이제 그 기기가 이제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쪽이 되게 되면 서버에 대한 수요에 대한 폭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쪽이 급증할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카라든가 VR 기기 등에 의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VR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단 3D 영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량이 3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영상을 띄우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도 3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쪽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거든요. 뭐 그 SK 하이닉스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동부 하이텍,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스, SNS텍 이렇게까지 해서 종목에 대한 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57페이지짜리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에 대한 쪽이 있겠고, 지금 당장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이 뭐 이미 다 지나간 이슈에 대한 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2년 전부터 제기가 된 거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이제 아파트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대한 쪽으로 다 그 납품에 대한 쪽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파급되기 시작할 때는 폭발적으로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스마트폰이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네.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쓸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네.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파고 네. 얘기 나오니까 아직 궁금한 네. 게 궁금한 게보다는 저도 3시 알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니까 뉴스 보니까 1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확인. 3시 아닌가요? 어떤 또 뉴스도 1시라고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대학 교수 있잖아요. YTN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제가 한번 봐주시면요. 김진호 교수가 지난번에 YTN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 딱 봤는데 이세돌 선수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 이거 좀 받을 분들 없고요. 알파고 흥행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파고가 한 번만 이겨도 흥행 대성공이다. 최고는 구글이야죠, 구글. 네, 구글이 흥행 대성공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견이 별로 없고요. 그 부분은 네. 제가 얘기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요. 아까 VR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네. VR은 제가 뭐 주시랑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3월 26일 날인가 그 다음 주부터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3월 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엄청 때릴 겁니다. 상해 특별 관광. 이게 뭐냐면 3월 26일 날부터 예매를 시작합니다. 상해 디즈니랜드가요. 이게 그 디즈니랜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업계는 제가 잘 알아요. 솔직히. 관광이나 흐름은요. 그게 홍콩의 3배의 규모가요. 도쿄의 2배거든요. 지금의 디즈니랜드가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디즈니랜드가 지금 최고를 갖다 시설을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3월 28일인가 티켓 예매 시작하고요. 6월 16일 날 그랜드 오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디즈니랜드가 얼마 전 어저께 얘기했는데 올해는 VR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얘기하는데 영어를 하루 종일 머리 아픈 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짧게 라이드 있죠. 각종 어트랙션 하고 뭐 이런 거요. 네네. 거기 올해 VR을 엄청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관련 그 기술을. 그래서 최초로 나오는 거 스타워즈 있죠. 네. 스타워즈 이런 거래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VR을 하면 주면서 그 안에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보면 VR 얘기 엄청 더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그게 보면 말하는 영화 60분 보면 머리 아프지만 이거 한 10분, 5분 쭉 타는데 머리 아픈 게 뭐 있냐고. 재밌게 말하지. 네. 이게 아마 세상을 많이 바꿀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약간 딴 얘기지만 중국의 그런 거 있죠. 그런 관련 주식 찾아보면 있단 말이죠. 디즈니랜드 관련주. 예? 제가 보기에 그거 사시면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